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차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주식 초보분들께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로 이 주식이 비싼 건지 싼 건지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 처음 주식 시작할 때 에이 이건 너무 비싸 보여. 이거 싼 거 아니야? 그냥 사볼까? 감으로 투자하신 적 있으시죠? 근데 주가가 싸 보인다고 꼭 싼 건 아니고요. 비싸 보여도 진짜 가치가 높으면 아직도 쌀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알려드릴 적정 주가 계산법만 알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P 비율, PB 비율, DCF 분석, 고든 성장 모델까지 실전처럼 하나씩 배워볼게요. 초보자 눈높이에 맞춰서 진짜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적정 주가가 뭐예요? 자, 일단 정리하고 가야죠. 적정 주가는 이 회사의 실제 가치에 어울리는 가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회사 주식이 원래 얼마가 적당한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 회사 주가가 지금 15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계산해 보니까 이 회사 가치 기준으로는 20만 원이 적당해 보인다면 이건 저평가예요. 싸게 팔리고 있는 거죠. 이런 주식은 기회예요. 반대로 적정 주가가 10만 원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15만 원이면 고평가인 거죠. 조금 기다려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2. P 비율로 적정 주가 계산하기. 자, 제일 먼저 배울 건 P 비율을 활용하는 거예요. P는 주가 나누기 EPS 주당 순이익으로 이건 주식이 이익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를 알려주는 간단한 지표랍니다. 초보자한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P 계산 3단계. 1단계. 기업의 EPS 확인하기. EPS는 주당 순이익이에요. 쉽게 말해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값이죠. 예를 들어 A 회사의 2025년 예상 순이익이 40조 원이고 발행 주식수가 68억 주라면 EPS 주당 순이익은 40조 나누기 68억으로 약 5,882원이에요. 이건 네이버 금융이나 증권 HTS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검색창에 기업명 치고 재무제표에서 순이익이나 EPS를 확인하면 돼요. 2단계. 비슷한 기업의 P 비율 찾기. P는 주가를 EPS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에요. 같은 산업에 있는 비슷한 기업의 P를 보면 됩니다. 예로 A 회사를 반도체 회사라고 하면 비슷한 반도체 기업 TSMC나 인텔의 평균 P가 15라고 해볼게요. 네이버 금융이나 키움증권 HTS에서 P 비율 항목을 찾아보면 바로 나와요. 3단계. 적정 주가 계산하기. 이제 EPS 주당 순이익에 평균 P를 곱하면 적정 주가가 나와요. 예로 위에 계산한 A회사 EPS 5,882원 곱하기 P 15는 약 88,230원입니다. 즉 A회사의 적정 주가는 88,000원쯤이라는 거죠. 현재 주가가 7만 원이라면 저평가된 거예요. 사볼만 하죠? 팁! EPS, P는 네이버 금융, 다트, 각 증권사 HTS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EPS는 예상 기준으로 보세요.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니까요. 또한 P와 PER은 같은 의미입니다. P는 미국이나 글로벌 투자 자료에서 자주 사용하고 PER은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둘 다 같은 개념이므로 혼용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PB 비율로 자산 기준 적정 주가 보기. 이번엔 PB 비율이에요. 이건 기업의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가를 보는 지표예요. 자산 많은 회사로 은행, 보험, 제조업에 특히 유용하죠. PB 계산 3단계. 1단계 기업의 BPS 확인하기. BPS는 주당 순자산이에요.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값이죠. 예로 앞에서 P로 구한 A회사의 적정 주가를 이번엔 PB를 활용해서 구해볼게요. A회사의 순자산이 300조 원이고 발행 주식수가 68억 주라면 BPS 주당 순자산은 300조 나누기 68억으로 약 44,118원이에요. 이건 재무제표에서 자본 총계를 보면 돼요. 2단계 비슷한 기업의 PB 비율 찾기. 같은 산업의 PB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의 평균 PB가 2라고 해볼게요. 3단계 적정 주가 계산하기. BPS 주당 순자산의 평균 PB를 곱하면 됩니다. A회사 BPS 주당 순자산 44,118원 곱하기 PB 2는 약 88,236원입니다. 어때요? P로 계산한 88,230원과 거의 비슷하죠?
두 방법이 비슷하게 나오면 더 신뢰할 만한 결과예요. 팁. PB와 PBR도 같은 의미입니다. PB는 영어권이나 글로벌 자료에서 흔히 사용되고 PBR은 국내 HTS 리서치 리포트 투자서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서로 같은 개념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뿐입니다. 4. DCF 분석으로 미래 현금 흐름까지 계산하기.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DCF 분석 할인 현금 흐름은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현재 가치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초보자한테는 살짝 복잡할 수 있지만 간단히 핵심만 짚어볼게요. DCF 핵심 포인트. 1단계. 미래 현금 흐름 예측.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 즉 자유현금 흐름 FCF를 추정해요. 예로 A회사가 내년에 5조 원을 벌고 매년 5%씩 성장한다고 가정합니다. 2단계. 할인율 적용. 미래 돈을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 할인율 WACC를 써요. 보통 7에서 10%로 잡죠. 3단계. 기업 가치 계산. 예측한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합하고 마지막에 영속 성장률을 2%로 가정해서 최종 가치를 더해요. 4. 적정 주가 구하기. 기업 가치에서 부채를 빼고 주식수로 나누면 적정 주가가 나와요. 예를 들어볼게요. A회사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조씩 자유현금 흐름 FCF를 벌 거라고 가정하고 매년 5%씩 성장한다고 칠게요. 할인율 WACC는 9%를 사용. 5년 뒤 이후 가치는 영속 성장 모델로 계산해서 15조라고 가정할게요. 이걸 다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총 기업 가치가 약 12조 원입니다. 순부채가 2조 원 있다면 순자산은 10조 원이 되고 발행 주식수가 8억 8천 주라면 적정 주가는 10조 나누기 8억 8천으로 11만 3,636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9만 원이라면 저평가, 장기 보유 관점에서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DCF는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면 DCF 카큘레이터 사이트 이용해 보세요. 다 넣어주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DCF는 좀 복잡하죠? 초보자는 P나 PB로 시작하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DCF도 도전해 보세요. 고정 댓글에 구글 시트로 만들어 놓은 계산기 공개해 두겠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5. 고든 성장 모델. 배당 잘 주는 기업엔 고든 성장 모델을 써볼 수 있어요. 공식은 이래요. 적정 주가는 내년 배당금을 요구 수익률 빼기 배당 성장률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A회사 내년 예상 배당금은 5,000원. 요구 수익률은 8%. 배당 성장률은 2%라면 적정 주가는 5,000을 0.08 뺏기 0.02로 나눈 값으로 83,333원이에요. A회사 현재 주가가 5만 원이면 이 역시 저평가라고 볼 수 있죠. 안정적인 배당 좋아하시는 분께 적합한 종목입니다. 6. 실전에서 이렇게 써먹자. 계산만 하면 끝이냐? 아니죠. 이걸 어떻게 투자에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적정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낮다면 저평가로 매수 고려해 볼 만해요. 적정 주가보다 훨씬 높다면 고평가로 일단 지켜보는 것도 전략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PE, PB, DCF 등 결과가 비슷하면 분석 신뢰도는 높습니다. 산업 흐름, 즉 반도체 사이클, 전기차 수요, 금리 변화 등도 같이 봐야 합니다. 분산 투자 필수.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일종목 몰빵은 위험해요. 마무리. 오늘 이렇게 PE, PB, DCF, 배당 모델까지 적정 주가 계산하는 방법들 예시랑 같이 다뤄봤어요. 사실 이런 계산법 처음엔 어렵게 느껴져도 한두 번 따라해보면 정말 금방 익숙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 끝나고 관심 있는 기업 하나 정해서 직접 계산해보세요. 주식 투자는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